안녕하십니까. 네. 나의 그림 속 광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저는 광주에서 한국화를 그리고 있는 하성읍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은사님이신 그 시인 황지우 선생께서 최근에 김남주 시인은 출신 학교가 좋아서 김남주 기념관 같은 것을 가장 중심 건물에 이렇게 만들어줬노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학교를 나왔으니까 제가 81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정확히 91년에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정확히 10년을 다녔는데, 제가 막 들어왔을 때 여기는 그 인문대 통합 강의실이라고 여기서 영어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 수업을. 이제 칠판이 이쪽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유서가 있고 역사 깊은 건물이 우리가 좋아하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김남주 시인의 기념관이 됐다는 데 대해서 역시 그 어떤 광주라고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기쁜 마음에서, 그리고 저로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런 좋은 공간에서 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이 글이 강연의 첫 시작을 제가 1994년에 그린 그 김남주 시인 초상을 이렇게 펼쳐놨는데요. 막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한 1, 2년쯤 전쯤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인데 모니터 상으로서는 이게 좀 적게 보이네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안 되네. 됐어요?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계산을 추산을 해보니까 그림을 약 한 5,000점 정도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광주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림들을 추려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그림이 정확히 215점입니다. 215점. 그래서 어떤 그림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제 작업실 옆에 붙어 있던 집에 그 석류나무인데, 그때 이렇게 밤에 잠깐 나왔는데 눈발이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그 마른 가지 위에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 모습을 이제 그렸는데, 저는 이 집에서 아직도 그 작업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집은 이제 빈집이 되었는데, 저 때가 이제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화가로서 시작을 하는 시기에 어떤 굉장히 그 고단하고 어떤 불안한 시기에 어떤 그 서정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그 소략하게 광주 전경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저 이쪽에 이제 무등산이 보이고 도청 보이고 금남로 그리고 이렇게 그랬던 그림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저한테 지금도 굉장히 저는 이 불행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제 그림의 대표작을 너무 일찍 생산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1993년, 1994년 2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러니까 제가 33, 4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31살에 졸업을 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거의 2, 3년 상간에 대표작을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정말 이 화가 인문계에 그렸던 대표작을 뛰어넘는 작품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게 하는 굉장히 저한테는 불행한 그림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전남대를 다녔던 우리 박승희 열사가 이렇게 분신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걸 지켜보다가 너무나 장래 행렬이 굉장히 거대했어요. 그 전에 강경대 열사가 또 돌아가셨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우리 시대에 다시 이런 거대한 이 시민들이 만들어낸 장래 행렬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걸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전대 총학에 아는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자료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저 전남대 학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거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도청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림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냐면, 미리 이제 시기적으로도 이런 시기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이 그림이 사실 저의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림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저 인물의 행렬은 거의 뭐 한 2-3달 안에 끝냈던 것 같은데, 인물 주변에 저게 광주라는 공간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저 건물들마다 전부 옥상에를 제가 올라갔어요. 옥상에를 수위 아저씨한테, 그때는 건물에 수위들이 다 계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위 아저씨들한테 이제 사정사정 해가지고 건물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건물에서 내려다본 풍경들을 이렇게 전부 이제 스케치하고 사진 촬영해서 이제 거대한 광주 쉽게 말하면 투시도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중심의 주제적인 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이루게 하고 중심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배경을 잘 그리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 그림은 그냥 단순한 인물 행렬도에 그리지에 불과했겠지만은 그 주변에 그려진 광주라는 도시 풍광이 드러남으로써 어떤 이 시기의 어떤 역사적 성격이나 시간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이게 왜 안 되지? 대다 안 되다 그러네. 광주일보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363가 그 건물로 바뀌었고, 맞은편에 뼈대가 보이잖아요. 옛날 새로 지은 광주일 건물이 그때 골 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도 경찰국의 주차장에 있었던 공간이랄지,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중요성을 제 나름대로 느끼게 해준 그런 그림이어서 제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걸 그림 시작한 지 2-3년 만에 그려버렸으니, 대표작이 너무 일찍 나와버린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화가. 이때는 이제 눈도 밝아가지고 밤새 막 지치지 않고 그렸던 때인데, 지금은 이제 체력적으로도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보셨으니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실 그림은 실망하실 일만 남은 겁니다. 감안하시고. 이제 이 그림 전에 박승희 열사를 이렇게 그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대에다가 이렇게 인물들을 점으로 찍었는데 그게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하나씩 그려야지 어떻게 저걸 내가 점으로 찍어서 저걸 사람이라 할 수 있겠나. 저건 만화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그렸던 거죠. 하여튼 이 박승희 열사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뒤로 이제 그 아버님 박신배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제 작업실에 오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또 이제 원화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막 가져가시고 막 그런 인연이 굉장히 좀 있었던 그런 그때 그릴 때 저희 모습입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얼마나 패기가 넘칩니까?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남동에서 강경대 열사가 들어올 때 그 문예관을 짓기 전에 그게 이제 공사장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브릿지를 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시내로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는 모습들을 그러는. 예, 우남대첩.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동네 어느 가을에 이 은행나무가 이렇게 팍 피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은행나무를 그린 거죠. 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살고 이게 안 되네. 레이저가. 저기서 살고 있는데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62이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62년째 저희 할아버지가 이 집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다 서울로 떠나고 저는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저기를 작업실 겸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고 있죠. 이게 아마 지금 2011년인가 그렸으니까 한 12, 13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우리 동네에 이제 부성 세탁소라고 하는 조그만 세탁소가 있어요. 어느 날 목욕탕을 가다가 이 아저씨가 저랑 연배가 한 2-3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렇게 세탁소에서 데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저 포즈, 저 동작, 저 모습을 목욕탕을 가다가 이렇게 유리창문을 실컷 보는데 저걸 10몇 년 넘게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아침에 식당 주인 담배가게인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테두리 안에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어디든지 뭐 다니면서 뭐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나를 지탱하는 내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세탁소에 가고 담배를 사러 슈퍼에 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목욕탕을 가고 차가 고장나면 차를 고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나의 어떤 테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풍경을 내가 좀 그려놓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14분인가를 그렸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분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지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의 주요 환경도 변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때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기록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를 드러내는데 나를 직접 묘사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잘 그리는 것도 또 나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아줌마도 어디론가 이제 이사를 가셨고, 이분은 그 닭곰탕을 아주 맛있게 끓이던 아줌마였는데 아파가지고 지금 영업을 뭐 안 하시는 거. 이분은 그대로 계시고, 요 은강 한정식 이분은 지금도 열심히 현역에서 활약하고 계시고, 이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머리 깎던 그 미장원 아줌마인데, 이제 제 동네가 아까 전에 보셨지만 그때만 해도 아니 죽은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은 핫플레이스가 됐죠. 그 광역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술집이 들어섰는데 이 미장원이, 이 카센터 사장님, 철물점 사장님, 내가 자주 가던 목욕탕 이 사장님도 가셨더라고. 주차하시는 분인데, 약국 사장님, 이분도 거의 제가 국민학교 때 이사를 오셨는데, 그때 그 제가 살던 데가 새로 그 교도소가 나가면서 오셔가지고 또 오신 분인데, 요즘 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때 청년이었는데, 제가 같이 석류나무를 그렸던 그 뒷집입니다. 지금은 이제 빈집이 됐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난데, 저도 이게 많이 변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50대 초반.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샤프한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없죠, 지금.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광주 사람이니까 이제 무등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무등산을 그리기 시작한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등산 하면 이렇게 그 소뚜껑 솥에 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보셨지만은 뭔가를 디테일하게 어떤 그 서사적인 것을 추구하는 제 스타일답게 나는 기존의 일반적 무등산을 그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제 광주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무등산을 연결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렸죠. 이 레이저가 좀 되면 좋겠는데요. 레이저가 안 돼. 불빛이 안 나와. 제 그림이 좀 디테일하다 보니까. 여기 빨간색 버튼. 그러니까 안 돼. 잠깐만요. 여기 한번. 아, 꽉 눌러야 되는구나. 화면 모니터에서는 잘 안 비치는. 그러네. 그럼 뭐 막대기를 하나 갖고 올 거 잘못했네. 모니터에서는 좀. 커저를 해보세요. 커저. 예? 커서. 안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도청이 있고, 저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여기죠, 여기가 도청이고, 여기가 조선대학교고, 저기가 이제 사수원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원효사 중심색이 또 써가지고. 이런 무등산을 제가 그렸었습니다. 이건 이제 담양 쪽에서 본 무등산이고요. 이건 이제 뒤쪽에 금곡마을의 풍경들이고,
또 여기가 이제 산수동 오거리인데 어렸을 때 그 소풍 갔던 행로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서석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소풍을 가면 산수동 오거리를 지나서 잣고개를 싹 이렇게 지나 전망대 옛날에 저기 있었잖아요. 지나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면 저 요산요수 그 저게 팻말이 있고 밤실이 나오면 이거 밤실로 주로 소풍을 갔었는데 밤실 있고 또 이 충장사 넘어가고 여기에 원효사고 입석대고 규봉암이고 얘가 이제 그 시경정이고 한벽당이고 풍암정이고 이건 이제 무등산 정상에서 광주를 본 모습.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림을 눈이나 머리나 가슴으로 그린다기보다도 저는 그림을 발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걸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발이 움직여야 내 손도 따라 움직이고 내 가슴도 울리고 내 머리도 비로소 이렇게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림 중에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금 반응을 보니까 반응이 좀 있는 것은 열심히 발로 다녔던 그림에 대해서 반응이 있고 그러지 않는 그림에 대해서 그냥 싹 넘어가는 것 같은데 벌써 20분이 넘었네. 저는 제가 광주를 그리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광주 사람이니까 광주성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를 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를 대표하는 가장 그 상징적인 건물이 어떤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소세훈이고 다른 하나는 풍암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지역이 두 장소가 갖는 중요한 특성이 있죠. 하나는 스승의 죽음, 이 풍암정은 형의 죽음과 연관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서울하고 비교하면 서울을 대표하는 그 명승지는 두 가지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예를 들면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종묘를 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비돼서 광주라는 장소가 갖는 어떤 정신적 특성이라는 것은 소세훈이나 풍암정, 이건 뭐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만은 그게 광주를 어떻게 규정하는 중요한 어떤 정신적인 저는 매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풍암정을 80년대 초반에 처음 가보고 앞이 확 막힌 데다가 물소리밖에 흐르지 않는 곳에 왜 집을 지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고 소세훈을 가서 보고는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대석으로 건물을 가리고 이 사람은 숨어서 자기만의 어떤 이상세계를 꿈꾸면서 이 세상과 대결하려고 했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상처를 입으면 어떤 포기를 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패배했지만 나의 공간과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것으로 바꿔가겠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봉고도 앙조 사이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사적 한계, 어떤 당시 시대적 한계가 그대로 표현되는 건물이 광주의 두 개의 건물인데 이게 광주를 대표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광주를 살아고 광주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심리적 그 기저 안에는 반드시 그런 기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결국은 그 기질을 이어받은 김남주 시인, 우리가 김남주 기념관에서 이제 그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김남주 시인의 삶도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승 황지우 선생은 그걸 삐짐의
문화 삐짐의 이야기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틀어서. 그러니까 삐진다는 것은 사실 복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바라지 않는 거죠. 바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역사에서 광주라는 지역만큼 완벽한 희생을 해서 역사를 떠받친 지역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풍암정을 이렇게 그렸죠. 앞에 그 어두운 벽에 산을 그리고 외로이 정자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물 흐르는 뭐 이런 정도.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세원을 이제 주제로 그리게 되는데 좀 더 얘기하면 소세원에 있는 48개의 시를 제가 주제로 삼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소세원 48령이라고 그러는데 제 친구가 이제 15대 종손이었는데 지금 죽었어요. 2007년에 죽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옆에서 많이 자기 집안의 내력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 친구 덕에 이제 그림을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건 전도인데 그림을 48개를 부분부분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소세원 전체가 외워지더라고요. 외워져 가지고 48개를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48 해가지고 그때 당시의 소세원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거죠. 이것도 이제 저희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소세원 시 중에 하나인데 저게 매대라는 데입니다. 매대가 뭐냐면 매화꽃을 잇는 대라는 거예요. 전망대. 예. 거기서 이제 요월 달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이제 소세처사를 제가 상상해서 이렇게 그린 거죠. 이건 이제 첫 번째 도입부 소세원의 모습이죠. 여러분 소세원 가시니까 다 제 그림 이해하겠죠? 예. 이건 이제 소세처사하고 하서 김인우하고 두 사람이서 이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화분에 있는 매화꽃을 갖다 놓고 두 사람이 이제 앉아서 그 광풍각에서 감상하는 풍경을 제가 그린 거예요. 달밤에. 그러니까 김인우가 조선시대 그 최고 천재 중에 한 분이셨다는 인종의 스승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찍 요절을 하셔버리니까 중인이니까 중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도학 정치를 꿈꾸다가 스승 조광조가 이제 사약받고 죽어버리고 하서 김인우 선생은 이제 그 인종이 일찍 죽어버리고 이제 그 독한 그 뭐죠? 그 왕의 어머니가 윤원영 했던 그런 그 정치가 어지러워지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세원을 쫙 이렇게 보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돌다리에 옛날에 그 나무꾼이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이제 이게 한문으로 치면 협로수황이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협로가 아니면 좁은 길에 수황, 대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소세원 길이 엄청 넓어졌는데 그때는 저렇게 좁은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건 이제 천간 풍향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 숲이 이렇게 마치 악기가 울리는 듯한 그런 건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소세원에 가서 보름을
저기 제올 땅에 가서 살았어요. 와, 밤 되니까 물소리에다가 저 뒤에서 대바람이 막 부는데 내가 그 전에 봤던 전설의 고향이 머리 긴 전설의 고향 속에 완전히 해가지고 와, 새벽 되면은 새벽다 울기 전까지 얼마나 그 공포스러웠던지 해가 뜨면은 하루를 살았구나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보름 동안 버티면서 내가 도시 문명을 이렇게 그리워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있으면서 그 들었던 바람 소리, 대바람 소리를 제가 그린 그립니다. 이것도 이제 그 하서 김인우의 문학적 상상력이 그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광풍각이에요. 우리는 보통 광풍각을 우리 눈하고 비슷한 시각에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시를 보면은 저 광풍각을 떠받들고 있는 대하고 그 대봉대를 하고 있는 그 바위를 절의 소금이라 해가지고 절정의 바위, 절경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높이 해가지고 학이 한 마리 지나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그렸죠. 이건 이제 그 가야금 타고 그걸 듣고 이제 백아와 종자기 얘기인데 지음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나의 음악 소리를 진정으로 들어줄 감상자가 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걸 고사를 빗대서 만든 시입니다.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근데 그림이 쓸쓸하죠. 전반적으로. 그 쓸쓸함의 미학이 일종의 이제 어떤 패자의 미학, 삐짐의 미학, 그리고 세상에 어떤 올바름을 추구하다가 힘에 밀려난 어떤 그 이야기죠. 이제 소세온 48년을 그리고 또 시경정 20형이라고 있어요. 시경정에 관련한 건데 그걸 제가 또 그렸죠.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시경정이고 무등산의 한가로운 구름이라는 시인데 저 구름 하나 걸려 있잖아요. 그 이제 시경정에서 밑에를 내려보는데 그 새 한 마리가 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광주댐이 들어서 이제 시경정하고 이렇게 멀어졌는데 그때는 이렇게 시경정 앞에가 거의 그 약간 큰 개울 정도. 밤에 이렇게 눈 내리는 밤에 이렇게 저 학이 한 마리 뜨는데 이제 눈발이 탁 밑으로 떨어지는. 그게 좀 이게 좀 치졸하긴 한데 제가 눈에 발자국을 그려놨잖아요. 사람이 들어갔다 그 얘기죠. 사람이 있다 그 얘기지. 예? 한 사람이죠. 저기는 뭐 이건 이제 양파 정과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양반 사이를 두둔한 건 아닌데 그 소세처사나 이런 분들은 종선말에 의하면 농사를 직접 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자기를 시로 표현한 겁니다. 비 오는 날 그 오이 씨를 뿌렸다 밭에 그 시를 이제 한 거죠. 도롱이를 쓰고 호미를 지고 비가 오는 데서 이제 하는 모습들. 이제 요건 시경정 내가 20형을 그려야 되는데 10개를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나머지 10개를 못 그리고 있는데 그리기 전에 내가 이제 펜으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이것은 저기 면왕정, 송순, 거기 아까치 말씀드렸던 풍암정. 그러니까 소세형과 시경정과 광주 인근의 그 정자 그것을 제가 그렸던 겁니다. 제가 제 친구가 서구 사는 좀 돈 많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지가 서구에 와서 무슨 뭐 한다고
형님 서구를 상징하는 뭐 그림을 좀 그려주시오 해가지고 보니까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서구 팔경이라고 있더라고요. 동구 팔경 뭐 다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서구의 팔경을 그렸던 겁니다. 이제 금당산 여기에 무슨 뭐 만기정인가 정장 여기 서창 들녘 양동시장 뭐 용두동 지성묘든가 다음에 이게 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풍화모수 지금 여기 보니까 물을 다 빼가지고 막 지금 저기다 뭐 한다고 막 그려놨대. 월드컵 경기장 있고 저 이거 그리려고 다 여기를 답사를 했습니다. 5.18 이 기념관. 그 다음에 또 이제 서구의 고목을 또 다 쫓아서 또 다 그랬어요. 유독동 느티나무, 화정동 펜나무, 호남대의 소나무. 왜 안 넘어가? 다 됐나? 안 넘어가는데 아니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 2006년 7년 정도 됐나? 제가 이제 그래도 광주 작가인데 광주 사람인데 광주의 과거 현재 좀 미래를 좀 그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백경이라 해가지고 광주의 100가지 풍경을 제가 사진이나 이런 걸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찾아서 그립니다. 그 중에 이제 5.18 때 인교 분수대 앞에 풍경을 그린 거죠. 이건 충장로 현대 충장로 5.18 탑.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방 전 직후에 그 광주 충장로 풍경.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지금 없어진 경양방주, 콧사운, 4.19, 현재 시청, 옛날 양동 부근에서 그 염색해가지고 사시던 분들, 4.19 때 옛날 광주고속, 이게 이제 광주고속 지금 동구 소방서 자리에 있던 광주역의 터미널, 양림동 교회, 옛날에 도청 앞 그 좁은 길 시절의 그 풍경, 구시청, 옛날에 광주고속에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다니다 모습. 이제 여기에 이게 아마 지금 저 신가동 정도에서 얘기를 본 건데, 제가 왜 이걸 그리게 됐냐면, 저희 외갓집이 저 신가동 너머에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외갓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려면은 대인시장에 가서 운동화를 사고 시장에서 위아래 옷을 사고 그 증기기관차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마 그 계림동 오거리 정도의 기차가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꽥 하고 기차가 쓰면 기차를 타고 여기를 가면 이제 외갓집에 가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광주는 굉장히 남루하고 스산하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가난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게 된 게 뭐냐면 광주의 어떤 근대라고 하는 그 시점을 제가 체득하게 된 중요한 그거죠. 그래서 제 연배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으니까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마신 분들은 아주 이제 이게 생생하실 텐데 하여튼 이런 기억들이 제 유년의 기억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 말 풍경으로 해가지고 저 헐벗은 무등산이 보이고 이렇게 헐벗은 나무들이 보이고 이건 극락강 정말 이건 도청이고 부등산에서 나무를 해서 힘있게 살아가던 그런 분들 또 약초를 캐는 소녀들 연탄
공장에 이게 옛날에는 우리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세대기였잖아요. 결혼하면 항상 애를 낳으면 포대기에다 이렇게 업고 다니면서 그 신혼 살림은 나무집 그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애 낳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 시대의 어떤 서민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모집할 때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이제 지금 없어지지만 그 도내기 시장이라고 지산동에 있었던 시장입니다. 조그만 시장인데 도청이고 요건 이제 저희 집 있는 앞으로 지나가는 그 대이시장 가는 길목에 그 초가집당 그런 모습이고 무등극장 동방극장 자리고 그 우리 어렸을 때는 반에서 학교를 꼭 결석하는 애들이 하루에 한두 명 있는데 선생님이 추석 부르다 없으면 왜 안 왔냐 그러면 망치부대 가서 집을 부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집이 없어져서 학교 못 왔다 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되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이제 체험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무등산이고 민주예정 도청 민주예정 옛날에 70년대 중장로 이제 이게 봉선동이죠. 봉선동. 예, 논밖에 없어. 제가 이제 대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저희 대동고등학교가 지금 주월동에 있어갖고 지금 아파트가 됐는데 그 너머가 봉선동이었는데 그때는 그 쓰레기 밀입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광주에서 제일 그 핫플레이스가 그 비싼 데가 됐더라고요. 요거 이제 그 부동교 이렇게 그때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이렇게 그 3사 모여가지고 전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했던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있고 이게 비 오는 이 광산구의 모습인데 양림동 뽕뽕다리 양동이구나. 여기는 이제 사직공원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전망대가 저렇게 볼품 전망대가 있었잖아요. 예. 어렸을 때 이제 심심하면 저기 가서 놀고 그랬는데 3류차 보이세요? 왕실 가구사 금남로죠. 예. 새우젓 장수. 그 새벽에 보면은 그 아주 독특한 의욕으로 새우젓 사이즈 하고 다니던 지게에다 지고 다니면 엄마가 나가서 보면 요만한 종지에다 젖 싸갖고 들어오고 반찬에 오르던 그런 게. 이게 이제 서원문이라고 전남역 앞에 있던 그 원래 그 광주 서쪽에 있는 문인데 지금 없어져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그 옛날 사진 보고 제가 그린 거. 소도 갈 때 동명동 이제 저희 그 바로 위에 사는 동네 이제 소풍 가던 그 누나들 예? 예. 그때는 도시락 하나 들고 저렇게 다니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삶인데 그때는 또 저렇게 또 즐겁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민관 아세요? 대이시장 옆에 있었던 극장. 예. 우리 아버지를 내가 일요일날 꼬셔가지고 내 이름은 튜니티라는 서부 영화를 같이 보러 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하도 설득력이니까 자다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니 가자 그러더니 데리고서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주역 신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방사선 이렇게 이제 양동시장 그때는 이렇게 천변에 그때 이제 냉차 장수들 그리고 코로나 택시 ON 그 양림동의 그 집들 요건 이제 그 누문동 넘어서 무슨 동이 있어요? 옛날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그 양동시장을 지나가지고 그 한국노총 건물 있던데 지나가지고 거기를 뭐라고 그러던데 거기 풍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 출신 의병장들이 대구로 끌려가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이제 모습입니다. 서석대, 오등산 서석대. 중앙초등학교인데 그때는 계림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같이 있었더라고요. 지산동에 있는 그 오중석탑, 그 광주 천변에 있던 냉차장 시들, 그리고 광주천에서 몇감난소 꼬마들, 그때 다리 없었을 때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다니던 가난한 서민들의 모습들. 여기 이제 태봉산이라고 저놈을 깎아가지고 아침에 경량방죽을 메워서 이제 구시청 있네, 계림동에 있네, 지금 홍보로서 된 자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씨. 확광교 개통 67년. 광주 일고 학생탑. 광주 백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풍경을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광주의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좀 이거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목판을 깎았어요. 평면의 목판을. 그래가지고 이제 채색을 한 건데 제가 나름대로 20인을 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누구 같아요? 문근영 탤런트입니다. 문근영. 선동열이죠. 그 5.18 때 그 조사천, 아버지 영정을 들고 있는 광주의 얼굴이니까. 이건 이제 그 고경명 장군. 이게 이제 요즘에 그 하는 정율성. 요건 이제 장재성이라고 광주 학생운동을 실제적으로 이끌었던, 지금 금남로 가보면 옛날 한국은행 자리가 장재성 빵집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 양반이 빵집을 하면서 그 항일운동을 한 거야. 그걸 아지트로 삼아서 가지고. 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광주의 이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금남공 정충신 장군, 5월에 그 밥하는 아줌마, 박영철 시인, 네. 김천일 장군, 다 김남주가 이게 나오네요. 김남주 시인. 네. 귀엽잖아요? 네? 귀엽죠? 이렇게 김남주도 귀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커피를 좋아했던 김현승 시인. 그래서 색깔도 커피색으로. 박관현 열사. 박봉우 시인이라고 휴전선을 했던, 이것도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시인인데 이제 불행하게 살다 가셨죠. 이분. 최홍종 목사님, 윤상원 열사, 이정범, 탤런트 임현식, 사례지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조아라 여사, 김군, 네. 이제 오지호, 화가 오지호, 국악인 임방울, 의제허백년, 이렇게 20명을 광주의 얼굴로 이렇게 그랬습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제 그림에 거의 지금 한 70%를 보셨는데, 초반에 그 굉장히 그 경탄과 감탄의 탄성이 울려 퍼지더니 그 위에 그림들에서는 거의 뭐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초반에 진단했던 내가 대표작을 너무 이른 나이에 그리고 만 게 저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예.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